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이고요. 6단원 생활습관병 관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고혈압하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그 질환 공부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저희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중풍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 자체는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관상동맥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뇌조직으로 가는 그 혈류가 막혀서 그게 터지거나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있어서 사지장애나 언어장애, 지능이나 운동장애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또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어르신들 갑자기 이제 겨울에 추위에 이제 모자 같은 거, 목도리 같은 거 방한 두둑히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추위에 노출이 됐다거나 하실 때나 아니면 배변을 해서 복압을 이제 세게 줄 때, 아니면 순간적인 분노시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막 흥분하다가 뒷목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수면 중에도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장의 중추신경계 쪽의 손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혼미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체 마비가 오면서 수족이 마비되고 아까 말씀드린 언어 장애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 그 증상의 아무래도 그 뇌를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오고 있어요. 뇌졸중을 보면은 이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그 혈액 덩어리 자체가 그 뇌조직을 눌러서 생기는 게 출혈성 뇌졸중이고, 허혈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동맥이 그 협착이 되면서 막혀버리고 아니면은 그 허혈성 괴사, 그 혈전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게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이 허혈성의 뇌졸중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뇌졸중에 있어서 위험 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고혈압 깔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다던가 동맥 경화증, 그리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은 항상 같이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흡연이나 음주, 비만일 경우에 아주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예방은 고혈압이나 허혈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운동, 금연, 저염 시기, 또 혈압의 관리, 또 갑자기 중요한 것은 갑자기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또 질환, 당뇨병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그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조절이 안 되는 병이죠. 그 인슐린 자체는 그 췌장의 그 랑게르한스섬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그건데요. 이게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보면은 그 알파하고 베타 세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알파는 글루카곤이라는 거고 베타는 인슐린이라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기량작용으로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적당히 나와가지고 이제 그 향상성을 지녀야 되는데 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해가지고 소변으로 당이 과잉 배설될 때 나오는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에 이 당뇨 자체보다도 당뇨로 오는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요. 당뇨는 이제 인슐린 의존형의 소아당뇨의 제1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비의존형의 성인당뇨로서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절대적으로 결핍한 것을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거의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어렵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제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이제 결핍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양이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그 효과가 감소됐을 때 나타나는 당뇨인데요. 그 4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면서 아마 이게 비만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의학계의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나 식이 조절로서 반드시 호전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1형보다는 2형 당뇨는 그 호전의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주요 3대 증상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실 건데요. 다뇨, 화장실 많이 가고요. 다음, 물 종류를 많이 들이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식, 이제 식욕도 이제 많이 땡기고요. 이런 그 예방 관리로는 이렇게 많이 음료수가 땡기고 음식이 땡기지만 식사는 제때 소량씩 알맞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자가 관리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이제 예방을 좀 하고요. 금연 금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초에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발 건강이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과 비누로 항상 발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너무 크고 작은 신발보다는 잘 맞는 편한 신발은 항상 택하셔가지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이나 바세린을 자주자주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5번째 관절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고생하시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요. 관절염 하면 일단은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퇴행적으로 이제 그 노령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연골이 너무 많이 쓰니까 많이 닳아서 손상이 옴으로써 생기는 관절염이고요. 남성은 주로 엉덩이, 여성은 주로 손이나 무릎에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입니다. 위에 게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라면 류마티즘성은 그 전신의 염증성으로 나타내는 질병이어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다른 기관으로 자꾸 침범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활에게 백혈구 수가 증가됐다 하면은 이러한 염증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으로는 무릎 통증 시에 심폐기능과 근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무리한 운동은 안 되니까 물속에서 하는 그런 수중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류머티즘성 간호에는 아침에 이제 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더운 물을 목욕을 한다거나 따뜻한 물에 이제 그 부위를 담가주는 게 이제 간호법이 되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이실 때는 아무래도 무리가 그 부위에 많이 가게 되면 관절이 빨리 닳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든가 관절에 부담 없는 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수영 같은 거 권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관절 그 가동 범위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이 생겨서 폐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이 오는 증상이고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만성적 기침, 만성적 가래, 그 다음에 쌕쌕거리는 천명음. 기관지 자체가 좁아지고 이제 얇아져가지고 거기로 그 산소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흉부 X선 검사를 하거나 CT 검사 그리고 폐기능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폐기능 검사는 검사 시작 전 4에서 6시간 전에 반드시 흡연과 그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 있다면 그런 기관지 확장제를 금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흡연이 아무래도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금연이 이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급연이 이제 흡연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젊은 나이에 빨리 할수록 이제 유리하겠죠. 그리고 금연이 만약에 상담을 해서 혼자 스스로 해도 효과가 없다 했을 때는 약물 치료법으로도 금연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또 이제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거담제, 가래를 이제 삭히는 거담제나 기관지를 넓혀주는 확장제를 이제 복용할 수 있겠는데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기관지 확장은 경구보다는 흡입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흡입제라고 해가지고 이 폐 기능의 성숙을 도와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투여하는 건데요. 장기간으로는 효과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 이제 병이 중하다 할 때는 산소를 투여해야 되겠고요. 고령의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이 필수입니다. 또 호흡 재활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호흡 재활요법은 최소한 2개월을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독감은 이러한 합병증, 폐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 감소를 50%나 줄일 수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 질환 관련까지 들여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